안녕하세요.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이하늘입니다. 이 카드 기억나시죠? 네, 켈틱 크로스의 구조를 지난번 제자의 전생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중이었는데 지금 이 영상은 7, 8, 9, 10번 해석이니까 꼭 앞 영상을 먼저 듣고 오세요. 자, 그러면 7, 8, 9, 10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내담자 본인이 뽑은 이 제자의 전생의 마지막은 바로 화형당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붕대에 칭칭 동여매어 있죠. 네, 화형당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몰골이 참 비참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을 거두게 된 남편은 참 마음이 참담했겠습니다. 나이대로 봐서는 남편은 45, 그리고 아내는 10살 정도 차이 날 테니까 35살이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시민혁명의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는 그 당시 핍박을 주도했던 가해자의 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이 카드는 뭡니까? 그쵸? 공명정대함으로 나를 재판해 주세요 라는 자아의 깊숙한 의미가 들어있죠. 본인은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렇게 환양년 혹은 정신 못 차린 과부로서 당연히 시민의 처단으로 화형당해져야 할 인물임이 맞는지 다시 한번 재판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카드죠. 그래서 올바른 시시비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항고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을 만큼 시시비비의 분명성, 명예회복을 위한 항변이죠. 항변을 원하는 카드예요. 소송 거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 속에서 본인은 변명을 통해 이 남자에게 15살 처음 만났던 그 남편에게 어필할 수 있었을까요? 항변이 통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넘겨봤어요. 과연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하는 이 이야기가 소통이 돼서 남편은 공정한 시선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내를 측은지심으로 동정의 개념으로 생각했느냐라고 봤더니 아니에요. 자, 봐봐요. 헤어질 때 어떤 눈빛으로 헤어졌습니까? 말에 타면서 팔려가는 자세로 어쨌든 말에 올라타면서 이 눈빛 교환을 할 때 제 인생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 길을 올바로 찾겠습니다. 이런 눈빛을 교환하면서 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올바른 생이 보였습니까? 아니요. 두 아이를 건사했습니까? 아니요. 아이들은 유모 손에만 맡겼어요. 엄마의 노릇은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뒤집어진 엄마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왜곡된 마음으로서 자신을 비관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 거짓된 삶으로서의 일관성 없는 삶을 유지했죠. 네. 그래서 향락과 태폐문에 빠진 것. 그런 이야기들, 즉 시민들이 얘기한 거죠. 이 여자가 그렇게 화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을 다 얘기했을 텐데 그 시민의 말들에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 아이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었구나 하는 결론을 얻어요. 굉장한 측은지심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카드가 역시 여기 8번과 9번에 드러나 있어요. 자, 주변의 환경 보죠. 전생의 주변의 환경이 정방향이었다면 다른 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게 정방향이면 가난한 연인이잖아. 그러니까 15살에 25세 그 호숫가에서 둘이 만나서 우리 둘이 마음을 합하여 가난할지언정 돈은 없어. 앞날이 불투명해. 눈밭을 헤치고 어려운 거를 쫓아가더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헤어지지 말고 둘이 꼭 묻혀서 도망갑시다 그랬으면 전생이 다르게 흘렀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이렇게 넘겼다는 건 둘은 헤어진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둘이 붙어 다니면 집을 못 얻어요. 안락한 가정이나 안락한 주변 환경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거든. 각자의 길로 간 거야. 얘는 시바지지만 어쨌든 그 귀족의 성으로, 얘는 애첩이지만 그 백작부인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둘은 돈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둘의 사이가 벌어진 주변 환경을 그대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드가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을 걸어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카드 한번 볼게요. 연인 카드입니다. 이 둘의 부부의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네, 좀 더 일찍 만났을 걸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만남이 둘이 전혀 모르는 안면식이 없는 사이였잖아. 그게 아니고 예전부터 같은 동네에 나고 자라서 이미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설마 뺏겼겠어? 내 사랑하는 여자가 팔려가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러버인데. 둘이 뭉쳐서 아마 정말 가난한 연인 카드 마냥 도망갔을 거예요. 둘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험난하고 길이 오더라도 헤어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거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오래전에 연인으로서 신이 부여한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오래된 연인이었다면, 미리 점지해 주었던 운명의 짝이었다면 미래가 바뀌지 않았을까. 전생의 모습이. 그런 두려움이 있었으면서 동시에 희망이죠. 소울메이트로서 서로를 바라봤을 겁니다. 즉 15살 때 25살 때 이 둘이 끌렸던 이유는 너는 나고 나는 너구나를 본 거죠. 미래의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변할 내 모습,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본 거예요. 이 둘은 같은 운명이면서 동시에 같은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연인으로서 맺어지는 희망을 갖고 있었으면서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보이는 카드예요. 결론부터 보죠. 결론 카드 볼게요. 그 전에 요 1번과 2번 카드를 설명 안 할 수가 없네요. 1번 카드, 네. 남편도 이 여자를 누누이 백작의 애첩으로 살면서 그리워했죠. 지구본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아내의 성향 역시 남편이 늘 나를 불러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즉 과부가 된 이후에 여러 남자를 자꾸 만났던 이유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진정한 소울메이트, 나를 불러주는 사람, 뭘로써? 그렇지, 진정한 연인으로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을 그리면서 아마 여러 남자들을 만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부름을 받지 못했죠. 진정한 러버로서의 간택이나 이런 사랑을 준 사람은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향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향도 보이는 겁니다. 불러주지 못했고 그리워만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카드가 얘기하는 바는 전생에 둘은 결박에서, 즉 주변이 억눌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속박에서, 구속에서 벗어나. 그게 왜 이 카드가 연결됩니다. 지금 꽉 매어 있었어요. 이 여자는 결국은 구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묶여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묶여나서 있지 말고 풀어서 해방되고 탈출할 수 있는 전생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걸 바랬던 거예요. 그 둘은 억압이나 이런 족쇄에서 풀어나 자유로워지는 전생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타로마스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밖으로 눈 벗고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족쇄가 돼서 과거의 답습을 이어간 채 허무한 귀족의 말로를 맞이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남자는 좀 달라요. 여자는 귀족의 그런 비극적인 말로죠. 가해자의 말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로를 겪고서 화형당한 채 사라졌으나 이 남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느낍니다. 내가 목적성을 달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작 부인하고 헤어지면서 분개하면서 뛰쳐나왔잖아. 그때 뛰어나오면서 다시 백작 가문으로 안 갑니다. 자기가 얻었던 모든 자귀, 지위, 그리고 처자식이 있었다면 처자식 모두 다 버려요. 그리고 그동안 만들어놨던 자신만의 재산들을 전부 모아서 뭘 하겠냐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안정성 여기 있잖아.
성들을 놔두고 처자식을 놔두고 안정된 환경이 보장된 걸 버리고서 새로운 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혼자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모았던 이 자산들을 귀족의 삶으로서 넘기는 게 아니고 뭘로? 시민혁명과 같이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가난한 연인인 채 뭐 해야 돼요? 도망갔어야 되는 걸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너무 오래토록 내가 이 여자를 부르지 않고 안주하고 있었구나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여자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45세 무렵에 시신을 거두면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뭘로 넘어가냐면 시민혁명의 주도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모든 위치를 바꿔버려요. 원래 사실은 이 남편도 천민 출신입니다. 귀족이 원래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신분 세탁을 통해서 얻어낸 거지. 자귀를 백작 부인의 그 뒷배를 믿고서 뭔가 조작을 해서 얻은 신분이거든. 가짜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간 거예요. 천민이면 어떠리. 시민으로서 지금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민혁명의 선도주자가 돼서 귀족들을 오히려 거꾸로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신에 대고 아내의 시신이죠. 여자의 시신, 화형당한 시신을 앞에 두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시민혁명의 주도자로 넘어갈 거야. 백작의 신분을 이제서야 자기를 이제서야 버린 것을 너에게 고백한다. 미리 버리지 못하고 너에게 오질 못해서 미안하다. 예전에 그랬어야 되는데 15살에 25살에 처음 만났을 때 그랬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만난다면 우리 안정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안정성을 버리고 살아도 새로운 시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생이 마무리됩니다. 제일 중요한 주제는 억압에서 벗어나세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대들은 화형당한 채 쓰러질 운명으로 전생을 마감했으나 붕대를 풉시다. 결박을 풉시다. 거기에 구속되지 맙시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두 분이 다시 부부로 만난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두 분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거짓됨이 있다면 이 관계가 깨져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비밀, 거짓말, 사기꾼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사기, 한 번의 잘못된 행동들, 불법 행위는 둘 사이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로 발발할 겁니다. 둘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되고 거짓말은 없어야 돼요. 그게 부부관계를 좋게 만드는 키포인트도 될 것입니다.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둘 사이에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 둘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된다. 둘 사이에는 사기가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 불법이나 사기나 거짓말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조언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억압된 환경, 주변에 있는 나를 구속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시민정신이죠. 그쵸? 항거하는 정신이죠. 그런 시민정신으로서의 자유로움, 자유세계로 넘어오는 그런 환생을 맞이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예전 시대가 아니에요. 신분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자유주의로서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